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입니다. 이제 12월 장을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부터 12월이 시작되니까요. 오늘은 최창호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그나마 강한 불꽃을 터뜨리지 못하겠지만 11월이 월말로 가면서 나름 선방하면서 1930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12월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졌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장? 글쎄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네. 일단 하방 경직도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고 합리적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코스피 1900선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지수 12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그러한 경기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활발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 관련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호재성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아직 경기를 가지고 시장의 모멘텀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바로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연말하면 이제 쇼핑 시즌 관련돼서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할 것인데, 지난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매 매출이 연휴 기간 동안에 작년보다 한 12.8% 늘어났고요.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쪽의 어떤 경기 관련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 흐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단기적으로 이제 발등에 부른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연말까지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앞서 최근 시장 흐름에 있어서 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으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재정절벽 이슈가 향후 글로벌 경기를 거의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로존 리스크보다도 실제 재정절벽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 더 큰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꾸로 본다면은 상당히 그 정도로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이슈 자체는 경제 이슈지만은 정치권의 합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합의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합의되는 시점과 그리고 합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일단 합의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연말 이내, 그러니까 올 연내 합의가 된다면은 산타레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시장이 2000선을 놓고 하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합의 시한이 다시 연장돼서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한 측면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서로 주고받고 일정 부분 합의하는 절충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부분은 거의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화당에서 이 부분을 양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얻어내냐 하는 부분인데요. 재정절벽을 피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GDP에 미치는 영향이 좀 네거티브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영향을 축소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1월은 1900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위협도 있었지만 1930선으로 장을 매듭 짓고 있는데요. 12월 코스피 밴드를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는 12월 밴드는 1850에서 한 2050 정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재정절벽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시장 흐름이 될 텐데요. 일단은 월 초보다는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다면은 한번 2000선을 충분히 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월 초보다는 월 중반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올해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는 것은 아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결국 좀 긍정적인 어떤 변수들이 발생한다면은 2000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12월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당장은 이제 당면한 과제는 이제 재정절벽 문제인데요. 재정절벽 이외에 또 경기 모멘텀도 있고 우리가 중국도 주목하고 있고 변수들 좀 짚어주세요. 글쎄 일단 글로벌 이슈 관련해서는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지금 상해 지수가 이번 주에 2000선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시장 최근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 경기에 대한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수급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 해제되는 것 중에서
거의 그 20%, 그러니까 올해 해제될 물량의 20%가 12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국 증시 약세 요인은 사실 이러한 부분, 12월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이 선 반영되면서 상해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중국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12월에는 이제 중국이 항상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목표와 그리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역시 그 내년 성장률 목표를 올해하고 비슷한 7.5%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HSBC가 발표한 11월 그 제조업 지수가 13개월 만에 50, 기준선이 50을 상회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저점 시각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부담은 뭐 펀더멘탈이나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수급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12월 좀 뒤로 갈수록 어느 정도 중국 증시도 반등에 대한 부분, 기대감을 반영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정절벽 이슈를 말씀드렸지만은 또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FOM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 관전 포인트는 이미 그 3차 양적 완화를 MBS 중심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그 FOMC에서 아마 힌트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12월 변수 중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12월은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관련해서 좀 배당 성향이 높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주가 움직임이 활발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은 사실 그 그리스에 대한 지원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이벤트로 본다면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 신청 여부인데요. 사실 앞으로 그 유로존 리스크 관련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벤트보다는 이제 그 유로존 경기가 이제 긴축하고 맞물려서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연착륙하느냐가 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12월 미국의 FOMC는 11일, 12일 양일간 펼쳐집니다. 12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관심 섹터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역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12월은 전형적으로 다음 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 연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급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이제 수급 요인 관련해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윈도우 드레싱 여부도 한번 그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2월은 또 선물 옵션 복합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말씀드렸는데 실적 관련해서는 사실 올 연초에 그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섹터별로 전망했던 부분하고 현 시점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이익 추정치, 올해 이익 추정치가 한 15.3%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까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전망도 올 연초에 비한다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제한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역시 IT입니다. 예. 물론 이제 IT가 최근에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실적이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12월 변수 체크하면서 제가 배당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EPS라든지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이익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정유주들도 나름대로 배당 쪽에서는 좀 유망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은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 신한금융투자 최창호 부장님과 함께 12월 장 전망과 공략할 만한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